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색깔 있는 여자 인문학 살롱의 유혜선입니다. 요즘 뭐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대열병을 앓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말 우리 그동안 너무 열심히만 살았잖아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하는 이렇게 반성을 해보게 되는데요. 문득 이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오스트리아의 건축가이자 생태 전문 환경 생태 전문가인 훈다트 바스. 제가 세종문화회관에서 훈다트 바스 전시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전시를 보고 나서 정말 많은 거를 느끼게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런 멘트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자연에 잠시 초대된 손님이다. 예. 근데 그 말에는 엄청나게 많은 말을 함축을 하고 있잖아요. 마치 주인인 것처럼 한부드럽 자연을 이렇게 훼손을 하다가 우리가 정말 엄청나게 큰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정말 묻고 싶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거대한 뭐 이런 정책적인 거나 세계 환경이나 이런 거를 우리가 알지만 참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가 참 힘든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 인문학 살롱에서는 좀 친근하게 같은 주부이면서 또 그 보건학 박사이십니다. 그리고 정말 실제 환경운동가로 아주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 김임순 교수님을 오늘 저 인문학 살롱의 초대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오늘 교수님으로부터 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좋은 이야기들을 좀 들어볼까 합니다. 네, 교수님 이렇게 저 인문학 살롱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너무 적절한 시기에 나와주셨는데요. 우리 인문학 살롱 회원들에게 인사말 하시면서 교수님 소개 좀 해주시죠. 어떤 활동을 해오고 오셨는지. 네. 반갑습니다. 김임순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 환경공학과 교수로 재직을 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경 전문가 활동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특히 요새 이제 코로나 사태도 사실은 우리들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런가요?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는 네. 것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교수님이 이제 그동안 많은 연구도 하시고 많은 그 정책에 참여도 하시고 또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많은 자료와 이런 뭐 여러 가지 그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요. 너무나 높은 차원의 어떤 세계적인 이런 거대한 담론 말고 우리 생활 속에서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잘못되어 왔던 이런 부분들을 좀 지적을 해주시면 우리가 그래서 잘못됐구나, 그런 것들이 쌓여서 이렇게 문제가 됐구나 하는 걸 좀 느끼게 될 텐데요.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네. 네, 사실은 이제 아주 중요한 계기는 산업혁명 때부터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네. 산업혁명 이후로 네. 많은 것들이 생산하게 되면서 네. 우리는 유토피아를 꿈꾸게 됐어요. 그렇죠. 네. 네. 너무나 풍요롭게 되고 네. 그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부족했었죠. 네. 목화로 면을 만들어서 네. 입어야 되고 누에를 쳐야 비단을 얻을 수 있었던 네. 그러나 산업혁명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생산이 되고 대량 유통, 대량 소비, 대량 폐기되면서 네. 뭔가가 원하지 않는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오래 살게 됐죠. 의료가 발달하게 되면서 오래 네. 살게 네. 되고 또 과학적인 것들 때문에 인구 증가가 아주 대폭적으로 네. 상승하기 시작했는데요. 네. 지구에서 한 5억 명 정도가 살기에 적당하다라는 연구도 있었고요. 한 15억 명 정도는 가능하다 그랬었는데 네. 제가 이 환경 전문가로 대학 교재를 만들고 할 때 65억 명이었어요. 그것도 문제가 된다라고 했는데 70억 명이 되더니 75억 명, 이제 77억 명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너무 많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많고 또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앞으로 더 늘어날 거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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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15억 명 있을 때 집과 네. 77억 명이 살 때 집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겠죠. 그렇죠. 집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필요한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산업단지 같은 것을 만들 때도 굉장히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종이를 쓴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나무를 많이 채취하게 되죠. 엄청나게. 네.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야생 생물들이 점점 숨게 되고요. 거기까지 우리가 개발을 했을 때 야생 동물과 인간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거죠. 그것 때문에 발생한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막 이렇게 박쥐도 먹고 뭐 이상한 동물도 먹고. 그렇죠. 네.
사실 이제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네네. 박테리아는 우리가 유익균, 유해균이라고 해서 네네. 함께 우리 장에 함께 있으면서 적정한 균형을 맞추면 어느 정도는 우리가 핸들링이 될 수 있었는데 네. 바이러스는 좀 다른 아주 어쩌면 매우 다른 바이러스는 특성을 가지고 병균이잖아요. 있어요. 병균. 박테리아도 병균은 마찬가지인데 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예전에 이제 고대 학자들이 피라미드를 연구하러 갔었어요. 네네. 근데 피라미드에서 꽃가루를 채취한 겁니다. 와, 이거 정말 귀한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분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꽃가루에서 채취된 바이러스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무생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살아있는 세포에 넣으니까 얘네들이 급속하게 증식하는 거예요. 이건 뭐지? 그래서 그 후에 무생물이면서 생물이다라고 바이러스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바이러스를 퇴치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물건이나 이동 철새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또다시 언제든지 네. 무생물 상태로 있다가 세포만 만나면 다시 생물로 될 수 있는 특별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네. 우리가 이제 밝혀낸 지가 얼마 안 됐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것이 많이 사라졌다 하지만 어느 순간 또 나타날지도 모르는 네. 어쩌면 빨간 신호등의 상태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빨간 신호등의 상태에서 지금 이 코로나 이런 거를 지금 맞이하고 있다라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우리가 생활하면서 뭐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나 이런 거를 의식을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냥 뭐 아주 편리하고 좋은 상품이나 이런 거 있으면 또 사고 싶고 또 그렇잖아요. 사용하고 싶고 그래서 인간이 더 편리해지고 이런 거에 만족하고 또 더 욕망을 추구하게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우리 인간들이 좀 무분별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그 간디도 이런 표현을 했어요. 네. 이 지구상에는 사람들이 살 만큼의 모든 것들은 이미 있다. 네. 그러나 사람의 욕망을 채울 수는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잠깐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필요한 만큼만 갖고 사는 걸까? 네. 어쩌면 지나친 욕망 때문에 네. 필요하지도 않은 것, 어쩌면 꼭 해야 되지 않아도 되는 것까지 하면서 네. 이 지구상을 엉망으로 한 게 아닐까. 네. 한마디로 말하면 지구에 자정작용이 있거든요. 네. 네. 그 자정작용을 오버하지 않으면 되는데 지나친 활동, 지나친 욕망 때문에 자정작용이 훼손되기 시작했고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인간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좀 절제하고 우리 이제 내려놓기, 조금 더 욕망을 절제하고 내려놓는 이런 자연적인 삶, 이런 것이 이제 오늘날 요구되는 삶이고, 우리 문학살롱에서도 그런 어떤 삶의 가치를 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은데요. 좀 뭐 세계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우리가 좀 모델이 될 만한 그런 어떤 훌륭한 과학자나 우리 여성도 좋고 남성도 좋고 그런 좀 모델이 될 만한 분이 있으면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이제 우리가 퀴리 부인이라고 하는 퀴리 박사를 네네네네. 굉장히 존경합니다. 학교 때 이렇게 많이 배웠죠. 네네. 네. 그래서 노벨상을 2번이나 네네. 받았던. 네. 근데 이분은 방사성 물질을 연구를 했어요. 네네. 폴로늄, 라듐 이런 것을 연구했는데 그분의 연구가 어떤 역할을 했냐면 제1차 세계대전이니까 총으로 전쟁을 할 때였거든요. 네네. 그때 총을 맞으면 어디에 총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복부인지 팔인지 가슴인지 몰라서 병사들이 거의 다 죽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퀴리 부인의 연구와 렌트겐으로 인해서 네. 이젠 정확하게 볼 수 있잖아요. 어깨에 박혔는지 다리에 박혔는지. 네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병사들을 살린 분이죠. 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폴로늄이나 라듐 같은 것들이 방사성 물질이었기 때문에 그분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그 광석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연구를 했다 그래요. 네. 정말 연구실에 틀어박혀서 뭐 며칠씩 지내기도 했고, 그러니까 자신의 몸을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네. 그렇게 연구를 하면서 결국은 자신도 백혈병에 걸려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 과학자는 사실 저는 참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특별한 상상력을 가지고 자기가 모든 걸 몰입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퀴리 부인 같이 여성으로서
사실 그 우리나라의 노벨상을 받는 분이 안 나오는 것도 굉장히 안타깝지만 한 여성이 2번이나 받았다는 것도 네네. 저로선 대단한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자신을 돌보지 않고 네. 과학이나 이런 자연현상 중에서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과학자들, 네. 이런 분들이 지금 이 순간 생각나고요. 기후변화 문제도 사실은 마찬가지 맥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2009년에 제가 대학교재를 만들기 위해서 기후변화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었습니다. 네. 그때 보니까 이상기후라든가 폭우, 폭설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문제가 발생되고 있었어요. 네. 기본적으로는 이런 거죠. 1000kg의 구름이 형성되면 비가 되어 내렸었어요. 네. 근데 어느 순간 지구가 따뜻해지고 온난화가 되고 기후변화가 되고 이상기온이 되면서 2000kg이 되고 3000kg이 돼야 그제서야 비가 되어 내리니까 엄청나게 폭우, 폭설이 내릴 수밖에 없는 네네. 것이죠. 산업화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필요했고요. 네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자연의 사이클이 인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지구온난화가 되면은 빙벽이 무너져 내리거든요. 네네. 남극, 북극에. 네. 빙벽들이 무너져 내리면 해수면이 상승합니다. 네. 상승하다 보니까 그 낮은 지형에 있는 나라들은 점점 토지를 잃어가는 그렇죠. 거예요. 네. 가라앉게 되죠. 네네. 네. 그렇게 되는 것이 있고요. 그 미래학자들에 의하면 일본의 일부와 대한민국의 일부도 어느 순간 일부가 침수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학자들의 이야기이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 또 그 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변화하느냐, 삶의 방식을 바꾸느냐에 따라서도 그렇죠.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일단 엄청난 양의 구름이 모여야 이제는 비가 되어 내리는 그런 것 때문에 일단 폭우 폭설인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도 겪었지만 네. 비가 그렇게 한 지역만 집중적으로 내리는 경우 예전에 어릴 때는 50년 만에 50년 만에 이런 그렇죠. 정보가 왔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기후변화의 문제도 사실은 국가와 기업과 국민이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국가에서는 환경 정책으로, 기업에서는 환경 경영을 도입해야 되고요. 네. 국민들은 환경 실천을 해야 합니다. 네. 그런 건 이런 거죠. 갖고 싶은 게 많아도 꼭 필요한 것만 소비하는 것. 절제하고. 그리고 재사용이나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할 수 있는 것. 네. 이것이 자연도 살리고 우리도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우리가 그동안 너무 성장과 이런 어떤 과학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무엇을 위한 발전인가,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이너마이트를 발견한 과학자가 인간의 삶의 질을 아주 편리하고 좋게 하기 위해서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는데, 그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걸로 사용을 하고 있더라니 너무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무분별한 성장이 이 다이너마이트 같은 역할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문학 살롱에서는 정말 인간적인 삶,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는 삶, 인간의 본질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런 자리인데요.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한데요. 우리 인문학 살롱과 잘 어울리는 듯한 그런 어떤 그 성공적인 삶을 살다간 한 모델, 좋은 사례가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서 오늘 마무리를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성으로서 오드리 헵번을 또 존경합니다. 오드리 헵번, 네, 여배우로서. 네네, 그렇죠. 정말 아름다운 여성이었는데요. 죽는 날까지 구호 활동을 했고 선행을 했던 여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 하나는 이분이 죽기 전에 유서 같은 시를 남기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네. 소개를 해주시죠. 네.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 그렇죠.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좋은 점을 보아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누어라. 사람들은 상처로부터 회복되어야 하며 낡은 것으로부터 새로워져야 하고 병으로부터 회복되어야 하며 무지함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고통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하고 누구도 버려져서는 안 된다. 기억하라.
만약 도움을 주는 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너의 팔끝에 있는 손을 사용하라. 네. 너의 나이가 들면 네. 손이 두 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도와야 하는 손이다. 네. 이제 오드리 헵번 씨는 이제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 이렇게 오늘 교수님부터 전문을 들으니까 너무 막 행복해지는데요. 예, 오늘 어떠셨습니까? 우리 인문학 살롱에 나와주시는 우리 김임순 교수님으로부터 야, 우리가 정말 절제하면서 우리 정말 인간의 본질적인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질문을 던져주시는 이런 말씀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실천하고 절제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힘든 시기 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